47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동희 대표님, 최동희 대표님, 원래 나오세요. 최 대표님 나오세요. 제가 오늘 시간 다 빼먹으니까 이분은 그 미국 AT&T 한국 지사장 하시고 암호칩을 개발을 60명의 직원을 데리고 개발을 하다가 국정원한테 혼났는지 이거는 요즘 뜻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국제 마케팅 회사를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인사드리고 하여튼 저 김남동을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SNS 전문가라고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에 들어간다고 자처하는 분입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관련된 마케팅 업무라든지 컴퓨터. 제가 밤에 하는 얘기를 지금 나중에 해서 이상한데요. 제가 우스갯소리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장롱 속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와서 도둑이 돼서 훔쳐가든 저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하고 소리나 주는데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는 걸 활용해야지만 알릴 수 있잖아요. 전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은 이제 우리 변필님이나 김감독님한테 못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그쪽 분야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확산시키고 전파할 건가에 대한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수 있고 실제로 실습도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한 10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왜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1시간 있었는데 우리 김 감독님이 다 했다고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김 감독님이 다 좀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없이 다른 노트북까지 가려니까 불편해서 우리 김 감독님한테 오늘 혼자 다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수업도 있어요? SNS 그런 수업도 있어요? 늘 있는데 다르게 과정에 없지만 이 과정이 없어요? 예, 제가 해드릴 거고요. 네, 이 과정에 필요하면 추가 또 제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앞으로 뭘 할 예정이세요? 제가 여기 이 개인적으로. 교육 과정 말고 저 개인적으로 예. SNS, IT 최고 전문가이신데 앞으로 뭘? 제가 수출을 못 해봤거든요. 예. 수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AT&T 베일-연구소에 연결 처리 컴퓨터 기술을 삼성전자, 현대전자의 기술 이전을 제가 담당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하고 그 사업을 계약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프로젝트를 제가 수입하는 걸 해왔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상품을 전 세계에 파는 것을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21세기 온라인 종합무역 상품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도 부족하고 다른 분 앞에 분도 더 아까 그 카메라 샷과 비교 느낌 같은 걸 다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 이게 이론으로 지나가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촬영을 할 때 딱 떠오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영상 제작물만 갖고도 15시간 이상이 필요할 판에 또 3가지 SNS 활용법, SNS를 잘 활용해야 하는 방법,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 것까지는 참 15시간 가지고 엄청 부족해서
4월 달부터 개설하는 우리 또 해준다고 해서 3시간씩 12거 30시간 10강으로 요청했어요. 3시간씩 30시간으로 또 해보고 안 되면 원래 30시간 45시간을 요청했는데 그렇게까지 15강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래도 뭐 저희들이 요청하면 해준다고 해서 4월 달부터는 최소한으로 3시간씩 10강으로 2배를 늘리기로 강사료를 똑같이 주든 안 주든 물론 인원이 여기 우리 수강료 받는 시스템이 15명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그 강사하고 디바이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인데 15명이 안 될 때는 기본 강사료만 주는 것 같아요. 1시간당 45,000원 주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 강사가 강의도가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 탑핑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만 추적하고 실습을 해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방금 그 챗GPT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그 챗GPT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느냐는 것은 제가 엑서사이즈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PDF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한번 보면 프롬프트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프롬프트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건 꼭 넣지 말라고 할 부분이 있으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그 스토리를 작성하실 때 그리고 또 일단은 워드도 스토리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보다 잘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은 항상 챗GPT가 포맷을 배워서 알고 있다. 챗GPT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내가 동화를 어떤 주제로 쓰고 싶은데 예시를 들어줘. 예시를 몇 개를 들어주라. 100개를 들어달라면 100개 들어줘. 100개를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챗GPT도 포맷을 학습해갖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지만 우리도 챗GPT한테서 요구를 해갖고 포맷을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학습 효과가 껑충 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시를 많이 요구하시면 돼요. 예시. 어떤 예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가 챗GPT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가장 막연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명확성, 구체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명확성이라는 게 뭐야? 예시를 10개를 들어줘. 나는 당신이 말한 이 컴퓨터가 말한 챗GPT가 말한 명확성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예시를 10개를 들어줘. 그러면 예시를 10개를 들어줬는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거기를 또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면 명확해져요. 이해가. 네. 엑서사이즈. 그래서 제가 지금 PDF 첫 번째 준 게 예시를 들어서 해보니까 정확하잖아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예시를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예시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급속 진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수준으로 가시려면 많이 해보셔야 되죠.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챗GPT가 학습하는 효과는 10만 개일 수도 있고 100만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챗GPT가 포맷을 제공해 준 것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챗GPT가 학습한 건 대단한데 우리가 또 학습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르는 건. 그래서 예시를 5가지, 10가지 정도로 요구를 하면 엑서사이즈를 해줘요. 유튜브 제작하신 분은 내 타겟이 지금 황영웅 씨의 주요 이제 팬덤들이 유튜브 2만 명의 구독자들인 성향을 분석해달라 그러고 그 성향에 맞는 유튜브를 우선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 구독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지 분석을 챗GPT한테 요구하는 것이 더 빨라요.
해달라고 해줘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방만 유튜버들은 그 트렌드 유튜브에 내가 만든 내 자기 성격하고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단한 트렌드가 있어도 나하고 매칭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전문성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들을 매칭시키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문제죠. 네. 첫째는 내가 트렌드가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만드는 게 쉬워져요. 그러면 방법론에만 가는 문제니까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돼. 이제 목표는 딱 정해졌고, 이 사람들만 맞추면 100만을 갈 수 있어. 1차가 이제 10,000명이고 2차가 10몇 명이면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는데, 이제 이 두 분의 열정이 필요해요. 이게 왜 우리는 유튜브를 못하느냐, 그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좀 좁혀진 것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리기만 하고 다니고 유튜브 직접 제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유튜브는 지금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쇼츠로 명언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명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지와 스토리와 달리로서 그림 그리는 걸 매일 2시간씩 저는 한 2시간씩 연습을 해요. 근데 그걸 명언을 통해서 해요. 지금은 인도의 명언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 우선 이거 간단히 설명하고 해드릴게요. 지금 AI 뉴스에서 GPT 스토어가 AI를 재편할 수도 있다. 이 뉴스가 상당한 뉴스인 게, GPT는 챗GPT를 말하는 거고, GPT 앱, GPT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앱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GPT 스토어예요. 그러면 전 세계 챗GPT가 오픈을 했어요. 만드는 방법을 오픈을 했어요. GPT를. 이 챗GPT 안에서. 그 밑에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면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저분이 당군 신화라든지 옛날 신화에 관심이 있다면 신화 G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글을 쓰면 무조건 신화에 맞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기 맞춤형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유용해요. 워낙에 큰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면 컴퓨터가 잠시 망설여요. 얘가 물어보는 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지 동화를 해달라는지 뭐 옛날에 뭐 역사 소설을 하는지 판타지를 하는지를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럼 내가 설정을 해줘. 너는 판타지 소설가이니까 앞으로는 판타지 소설류로 써줘라고 항상 걔한테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생략하는 게 GPT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GPT란 건 뭐냐? 아마 GPT가 동시에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전 세계 언어로 자동 통역, 동시 통역을 해줘요. 근데 잠깐 텀이 생기는데 왜 텀이 생기냐? 내가 말한 걸 어떤 걸로 동시 통역할 거냐를 지시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는데 동시 통역을 하려면 내가 베트남어로 해줘, 중국어로 해줘라는 명령어를 줘야 되잖아요. 동시 통역을 하는데 그걸 생략하는 방법이 GPT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동시 통역이라고 하면 말하는 즉시 통역돼야 되는데 내가 중국어로 통역해줘라는 시간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GPT를 중국어 통역용 GPT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그때부터는 중국어로만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 사람하고 랭귀지가 영어가 되는 사람하고 중국어가 되는 사람 동시 3자 통화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중국어로 해줘라고,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너가 판단해서 중국어면 중국어로 번역해주고 영어면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 조금 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뭐 텀을 불편을 감수하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영어의 사용이 문학계가 쓰는 거 여행용 영어, 전문 영어, 각 분야의 전문 영어가 틀려요. 언어가. 근데 유사 단어가 같은 단어가 전문 영역에 들어가면 다르게 쓰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거꾸로 영어로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IT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 번역 통역기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IT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방송 기술용 용어를 동시 통역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GPT를 만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송용 장비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제작에 관련된 통역을 할 목적으로 GPT를 만들면 훌륭하게 기술적 용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지. 이해하시죠? GPT라는 게 일반적 여행 일상 용어는 그냥 해줘요. 근데 그래도 챗GPT가 얘가 일상적 용어를 번역해달라, 동시 통역해달라는지 어떤 걸로 해달라는지를 머뭇거린다고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슈퍼컴퓨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IQ 150 이상인 사람들하고 사귀어 보면 반응이 엉뚱할 때가 많다는 걸 사람 세상에서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GPT 스토어가 챗GPT를 재편해버릴 수 있다고 막 한 키워드예요. 그만큼 대단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성이 편하도록 개인화된다. 디테일하게 된다. 고도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클트 서치. 이제 구글이 온보드를 챗GPT를 장착해서 뭐 제미나이가 어디까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바드가 나왔죠. 구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를 또 기가 막히게 출시한다는데 아직도 뭐 성공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이제 구글이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하면 사진을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검색해 주잖아요. 꽃 이름 같은 거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사진 딱 찍으면 어느 회사 어느 제품 뭐 딱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사진 속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 그 다음에 삼성 A6 갤럭시 온보드가 장착되어 있다. AI에 특화된 온보드.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챗GPT가 발전된 기술적 부분이 그래픽 GPU라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CPU만 있는 줄 아시겠지만 CPU는 계산하는 건데 게임이 GPU 성능이 좋아야 게임이 잘 돌아가요.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총을 쏘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하고 게임을 서로 이 총을 쏘서 맞추는 게임인데 내 디스플레이에 먼저 나타나야 돼요. 보고 쏜다, 본다, 쏜다 반응인데 어떤 사람은 1초 뒤에 나타나고 내가 빨리 나타난다면 내가 100번 이겨버려요. 그 사람은 그 동시에 나타난 표적이 나보다 1초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쏘는 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시스템 때문에. 그걸 빠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는 것이 별도로 장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동화라든지 아까 그 그림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을 제작을 할 경우에 노트북의 성능이 어너더 카드, 그래픽 외장 카드가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워드용으로만 쓰신다면 뭐 그냥 일반 8기가 램 정도만 돼도 되죠. 그러나 그림을 그려서 내가 동화 또는 아까처럼 그림 동화, 움직이는 동화 말고 그림 동화 정도는 또 좀 차이가 나도 돼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카트가 32카트라도 7분이라든가 10분을 넘어가면 그 전체의 스피드와 움직이는 걸 처리를 하려면 외장 그래픽 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CPU 성능도 7세대라든지 7세대 정도의 스피드도 높아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에 램이 장착돼 있어요.
램이라는 성능이 있는데 그것도 최고 성능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그림을 아까 그 그림 동화를 만드는데 아까 그 주몽 그림도 100장을 그려갖고 하나를 생성하는데 총 토탈 시간이 10시간이 걸리느냐 20시간이 걸리느냐 문제예요. 성능이 늦으면. 근데 성능이 빠른 사람은 10시간 동안 100장을 그려서 생성할 수 있고 성능이 느린 컴퓨터를 가지면 10배로 20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그려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졌다고 해도 챗GPT가 그려준다고 해도 달리가 그려준다고 해도 내 작업용 컴퓨터가 느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 상태에서 또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챗GPT가 글 쓰는 것이라든가 기획서, 트렌드 조사는 굉장히 빨리 해주지만 이 영상으로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오 데이터하고 그림 데이터가 보통 100배 차이 난다고 하는데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화 찬선이 우리 영상 방송국에서 보내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집중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1000개의 전화를 쓸 수가 있어요. 1000개 전화. 1000배예요. 오디오 음성 라인 1000개를 묶어서 영상 한 라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디오 데이터만 프로세싱하는 CPU나 GPU보다는 영상을 처리를 하려면 1000배가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족하는 영상을 제작해 볼 수 있다. 그 하드적 상태가 그래요. 나의 지적 상태를 빼놓고더라도. 물론 지적 상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질문도 정확하게 하고 프로세스를 중간을 생각하고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또 빨라져요. 당연히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성능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 컴퓨터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제 여기 삼성폰 이야기는 트렌드의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글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A1 챗GPT가 기본이라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넣어놓고 써요. 여기다가 넣어놓고 쓰는데 이 쓰는 정도는 오른쪽에 별을 누르면은 여기에 그 북마크 목록, 북마크 사용법 있잖아. 북마크. 이 북마크를 잘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아주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챗GPT를 없애고 챗GPT를 이렇게 키면 로그인 상태로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픈 AI를 치고 챗GPT를 치고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단축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렌더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미지 생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지 로그인 하느라고 10분 보내버리고 뭐하고 그러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북마크를 잘 사용하시라는 거. 저의 예시를 보면 이 AI 챗GPT에 관련된 건 이렇게 넣어놓고 이미지를 그리는 것들은 미드저니에서 또 드림 스튜디오, 스테이블 AI, 클립으로 한 번씩은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들은 선택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 2개씩 넣는 것도 있고 캡컷이라든지 이런 하고요. 이미지 만들어준 것도 픽셀에서도 별 있고 번역기는 번역기대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명령을 주는데 영어로 써야지 정확하게 명령이 돼요. 근데 우리말로 쓰면 번역을 해서 명령을 해요. 챗GPT가. 근데 오류가 생겨요. 왜 오류가 생긴지는 아까 이야기했죠. 번역에서 내가 말하는 단어하고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문제가 번역은 항상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요? 내가 쓴 단어가 그것이 관용적 단어인지
어떤 전문적인 단어인지는 나는 알고 있지만 챗GPT가 그걸 못 알아들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번역기를 써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달리에서 화가의 겨울 작업실에서 이것도 여러분 다 있으면 이걸 켜서서 이거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왼쪽 버튼을 이런 그림 하나 찾아가지고 챗GPT에서 눌러보세요. 챗GPT에서 그림을 그렸던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대. 왼쪽에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이 이건 전기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추워서 이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동영상을 넣어서 제 카톡에 몇 군데만 줬는데 그림 좀 편집해 보셨어요? 네? 됐어요. 영상 편집이 좀 이 겨울에 추운 강아지 화가가 이 가난이 있어서 실내까지 꽁꽁 얼어 있고 이 불은 동영상으로 활활 타오르게끔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 합성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스펙트 레이쇼, 이게 이제 그 비를 이렇게 마름모꼴로 비트는 것이 어려운데 그 편집 장비 좋은 것은 프리미어 이상급 되는 데서는 손쉽게 되는데 프리미어 이하급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동영상을 불이 활활 타오르는 동영상을 마름모꼴로 집어넣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그림을 저 수정을 해서 그랬는데요. 한 번에 다 완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령을 주고 처음에는 막 사람에서 불이 나가고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이게 난리야. 난리 났네. 이것은 또 너무 추운 이 안에 있는 장면이 추운 느낌이 없어서 안 되고 또 계속 수정했어요. 이렇게 네. 이것은 되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춥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건 되는데 이것은 이 그림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면이기 때문에 아스펙트 레시오를 맞추기가 쉬워요. 1대 4대 3대 4죠. 4대 3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춰서 넣기가 쉬운데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반드시 그림 동화를 만들든 하는 것은 합성 기술이 있어요. 합성 기술. 왜냐하면 챗GPT 달리가 다 그려주면 좋은데 미드저니가 완벽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여기서 배경은 이제 다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저 안에서 그림 화구에 동영상만 넣으면 되겠어. 그러면 사람만 키를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런 툴은 모든 편집 툴에 다 있어요. 눕기 딴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이 사람만 눕기를 따내고 그림을 딱 동영상을 저기다 넣고 사람을 거기다 딱 합성하면은 깜짝같이 사람 뒤에 불이 타게 돼요. 그 방법론으로 저는 많은 영상들을 합성해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토룸을 써요. 포토룸을. 이 그림을 저장을 하고 포토룸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화 만들기에서 포토룸을 넣으면 선생님 그 포토림도 GPT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별도의 프로그램. 예. 근데 포토룸을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좋다고 편찬. 이렇게 즉시 눕기가 따져요. 즉시 눕기가 당이네요. 야. 다른 데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피드가 생명이어야지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판에 그럼 이해됐어요? 이렇게 눕기가 따진다는 건 그런 이제 배경에다가 배경을 교체를 하고 배경을 다시 넣었어요. 그럼 이 배경을 넣었는데 레이어가 생겼어요. 레이어가 이 앞사람하고 뒤에 배경 사이에 분리가 됐다고.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요 중간에다가 뭐든지 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넣느냐? 그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투모니터로 쓰다가 하나로 쓰면 이렇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것도 이제 느끼를 따지만 이렇게 놓으면 이 레이어가 맨 바닥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1층 이제 만약 1층, 2층, 3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어를 바꾸면 사람이 앞으로 와요. 예를 들면 이 배경을 이게 만약에 그 불타는 동영상이라 그러면 이 사람 뒤에 딱 사각형으로 맞춰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그림 아까 그 눈사람을 의인화해서 만든 것도 합성하는 기술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합성을 했어요. 그러나 이걸 완벽하게 미드전이나 뭐 다른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명령을 줘서 하려면 배경은 마음에 드는데 이 합성만 하면 돼. 간단하게 합성만 하면 될 걸 모두 그려달라고 명령을 하려면 한 50번 명령을 해야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부자연스럽지 않게 완벽하게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동영상이 일치시키는 문제. 만약에 여기 이 강아지를 우선 이제 전기화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계속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그림 동화를 기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숙달이 되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데 그 런웨이로 만들던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10초 가까이는 그 정지화를 주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아까 주몽이 움직이게 하시고 뭐 잘 하셨는데 이 그림에서 동영상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은 2단계고 1단계로 동화를 만들어 봐야 된다고 봐요. 동화. 이미지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냐면 캐릭터를 일치시켜야 되는 난관에 부딪혀요. 캐릭터. 그렇지. 근데 아까 내가 저쪽에 우리 홍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세 자매가 공원을 놀러 갔어요. 근데 큰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는 걸 보고 구해주고 싶어서 갔더니 큰 강아지가 세 자매를 덤벼들어서 겁이 나서 피하다가 인간은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큰 강아지를 쫓고 작은 강아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구해줬어요. 그게 한 2살짜리 어린이용 동화예요. 그런다면 하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시계가 일치돼야 되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일어난 일이면 배경 그림이 아침과 낮과 오후의 배경 그림이 돼야 되고 거기에 캐릭터의 그림자가 거기에 따라야 되고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캐릭터의 모습이
그 큰 개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표정, 피했을 때 표정, 그 다음 피하는 모습, 그 다음에 도망가다 살짝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뒤에 있는 어떤 막대기를 들고 큰 개를 물리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요점이 되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 다음에 이제 움직인다고 보고 그 그림을 만드는 게 동화 실력이에요. 그걸 6장짜리로 만들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데 도전해 보기를 권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유아용 그 동화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리느냐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고 재미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저기 그 뒤에 있는 홍 선생님은 경영 관련 책을 한 10몇 권 쓰셨구만요. 그러면 저분은 자기 책을 써서 출판사에 맡겼어요. 지금 출판사가 알아서 홍보를 해줘요. 출판사가 바빠. 경영 관련 책은 또 잘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자기가 홍보를 해야 돼. 홍보용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 움직이게 하기가 힘들면 여기만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에다가 재미있는 이미지에다가 타이틀을 재밌게 달아가지고 쇼츠로 만든다든지, 또 움직이는 영상도 한 30초짜리 만들기는 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용 이미지를 만들어서 SNS, 소위 우리 최동익 대표님이 전문인 SNS에서 홍보를 하면 돈 안 들이고 자기 책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이제 출판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출판사에 맡기지 마. 10% 인세를 받지 말고, 인쇄하는 데는 보통 20%밖에 안 들어요. 자기가 홍보가 자신이 있으면, 책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다면, 책을 10몇 권째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홍보를 해버려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책이 3분의 1만 팔려도 지난번 인쇄하고 동일하게 들어오죠. 근데 내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책이 아주 잘 팔리면 인쇄의 7, 80%가 들어와요. 홍보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하면서 고마워, 홍보 좀 해줘라고 해도 되고, 자기 지인들 한테 남편, 와이프 또는 나이신 분들은 애들한테도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죠. 유튜브 제작을 했는데 그걸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거냐? 홍보를 할수록 유리해. 썸네일이 그런 목적이고, 썸네일을 유튜브에서만 그 타이틀로 하시지 마시고 재밌는 20, 30초짜리 스토리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든가 10초짜리로만 15초짜리로만 해도 돼요. 결국은 홍보를 하는 것은 비례해서 이제 특이점 현상이라고 해서, 모든 홍보는 그 특이점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10,000시간이 되면은 투입량 대 비례가 3승 이상으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는 투입이 1이면 반응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열심히 했는데도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거야. 네네. 근데 그것이 10,000시간의 법칙을 통과를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 늘리는 방법도 그 셀럽들한테 찾아가서, 그 셀럽이 막 새벽에 2시에 업로드하면 2시에 기다렸다가 딱 업로드 보고 코멘트를 딱 정확하게 달아주면 100만 구독자한테 찾아가서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 10명이 첫 번째 올리는 시간에 그 사람이 올리는 걸 보고 반응을 진심으로 달아주면, 그걸 5번 달아주면 100만 구독자가 반드시 코멘트를 해준대요. 너무 고마워서, 진정성이 있어서. 근데 100만 구독자가 한 번 코멘트 해주면 보통 5만이 와요. 100만 구독자가 코멘트 해주면 최소 10,000명에서 한 5만 명이 내한테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그 100만 구독자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한번 이 사람 자기한테서 코멘트 단 사람의 채널명이라든가 이런 걸 말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채널명을 찾아오면
보통 10,000명에서 50,000명까지는 즉시 온다더라. 즉시 와요. 그게 홍보야. 그것은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성이라는 건 새벽에 올릴 때 첫 번째로 코멘트를 단다. 그 다음에 홍보할 때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내가 홍보를 해서 내 구독자를 빨리 10만으로 갈 수 있어요. 10만으로. 근데 그것이 왜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근데 열정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지금 챗GPT를 배우는 거예요. 영상 스토리텔링을 배우는 이유가 네. 유튜브 제작자인 경우는 내 유튜브를 잘 제작하려고 한 목적. 이왕이 제작하면 두 번째는 홍보를 잘해야 돼요. 이왕이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노출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 10만만 넘어가면 이게 이제 굴러가는 효과가 자동으로 눈덩이 효과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이 챗GPT한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겠지만 처음이신 분은 제가 준 것들도 다 입력해 보셨을 거고 어떤 거든지 넣어보세요. 챗GPT는 때로로 추론할 때가 있어서 사실이 아닐 때가 있는가 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반복하냐.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있다. 챗GPT는. 그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학습시키면 학습을 받는가. GPT에서는 받는데 GPT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학습시키면 학습이 돼요. 나만 학습이 돼요. 근데 일반인한테는 그 공개가 안 돼요. 물론 공개시킬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 문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학습시켜서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비밀 데이터를. 자기가 쓰는 사업장만 쓰는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싶지 않고 자기 고객이 전화 온 것만 자동 응답을 해준다. 문항은 1000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의 질문도 대답을 해줘요. 그 GPT를 만들어서 자동 번역, 통역을 하면 그런 데 쓴다. 그 다음에 챗GPT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질문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되고. 이제 플러그인 사용법은 이제 챗GPT를 잘 쓰시려면 플러그인을 잘 쓰셔야 돼요. 이제 챗GPT는 뭐고 오픈AI는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잘 쓰시는 분. 오픈AI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챗GPT하고 어떻게 좀? 오픈AI는 회사 이름이고요. 알트만이 만든 기업이 회사 이름이고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이 챗GPT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훌륭한 말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AI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짜로 오픈해 줬어요. 공짜로. AI라는 거대 컴퓨터를 만들고 누구나 연결해가라 공짜로 만들어서 오픈AI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알트만이랑 같이 만든 사람들이 이것이 돈으로 지배당해도 곤란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네. 거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무료로 공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름을 오픈AI라고 장명했다. 근데 자기들도 수익성을 좀 갖기 위해서 챗G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챗GPT는 채팅 프로그램이죠. 채팅을 통해서 오픈AI, 이게 AI를 쓴다는 개념이에요. AI를 쓴다는 개념. 이름은 오픈AI, 그러니까 회사 이름. 오픈해서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줘요. API를 연결하는. 그래서 많은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편집 프로그램이 이걸 공짜로 갖다가 쓸 수 있어서 저렴해요. 우리가 다시 쓸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챗GPT도
우리가 20달러만 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2만 달러를 내도록 프로그램을 아직도 그 가격 정책을 안 해요. 대단하게 훌륭해요. 그래서 접속이 너무 많아서 한 2시간을 쓰고 나면 2시간을 기다리라고 못 쓰게 막 자동 차단돼요. 내가 돈을 더 낼게 계속 쓰게 해줘를 안 돼요. 약간 불편한데 돈 낼게 쓰게가 안 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내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여기는 돈 낸다고 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남한테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오픈 AI사와 챗GPT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챗GPT는 상용 프로그램인데 상위에 있는 챗GPT를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고 오픈 AI는 여러 회사에다가 API라는 커넥션을 통해서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여러분도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쓰면 저 공짜로 쓰게 된다. 물론 이제 그것이 20달러를 내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API로 연결을 하면 무료로 쓰는 거예요. 미국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의 명분을 보편적인 무료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들이 부자가 돼야지. 미국이 초강대국을 앞으로 100년을 더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계속 또 미국도 전략을 가까운 100년은 확실하게 슈퍼 강대국으로 남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요. 미국도. 근데 오픈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미국이 슈퍼 초강대국으로 계속 남은 전략을 수립을 해요.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자동화의 문제고. 5사람이 일하던 걸 1사람이 일해버리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난이도가 높은 거를 또 개발을 하고. 이게 말하자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난이도가 높은 걸 개발할 힘이 없어. 돈이 없어서 자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공짜로 연결해 줘도 미국은 더 슈퍼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게 돈 없는 미국 사람들을 써서 미국의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함으로 하고 전 세계가 도움을 받아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국민이 있어야 또 그 나라가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부익부 빈익빈 부자가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뒤엎고 싶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베풀지 않으면 자기 부가 잘 유지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가 능력이 아주 세면 더 큰 부자가 되지만 그래서 플러그인은 우측에 어떻게 쓰냐 GPT-4를 쓰는 사람만이 쓸 수 있고 프로필을 누르세요. 프로필을 누르면 세팅 앤드 베타가 나와요. 세팅 앤드 베타를 나오면 프로필 왼쪽 하단 프로필 베타 피처를 누르면 플러그인스의 이네이블 스위칭을 온하세요. 스위칭을 온하세요. 그러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팅 값에서 플러그인을 넣어줬으니까. 플러그인은 챗GPT를 특정 목적에 쓰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갖고 쓰는 거다. 저게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반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쓰면 특화된 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세팅 값을 세팅해서 플러그인을 온 했으면 다시 이제 챗GPT 여기로 가서 왼쪽 상단으로 가서 챗GPT를 누르고 그러면은 플러그인 수가 활성화됐죠. 예. 그럼 플러그인을 누르면 여기에 No Plugins Installed라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어제 질문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최근에
데이터까지 검색을 해줘요. 근데 이것은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를 반영을 못 해주는데 AB 웹 서치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가 반영된 것을 검색할 목적이라면 플러그인을 AB 웹 서치라는 플러그인을 인스톨하고 지금 인스톨하세요. 그 밑에 내려가면 플러그인 스토어가 있을 거예요. 그 스토어에서 저 글자를 검색을 해서 거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면 ANB 웹 서치를 검색을 해서 그 인스톨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미 되신 분들은 프롬프트 퍼펙트 하나 하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어스는 지도에 관한 문제고 스토리스는 이야기를 특화돼서 써주는 프로그램이고 이런 플러그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웹서치, 최근 데이터를 서치를 안 해준다는 불편함은 웹서치를 통해서 하고 프롬프트 퍼펙트는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no plugs installed 여기서 체크를 하면 돼요. 체크. 퍼펙트를 체크하면 이 퍼펙트가 프롬프트 퍼펙트가 활성화됐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그인도 활성화됐고 여기서 질문을 그림을 그리라는 질문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플러그인을 킨 상태에서 질문해보고 뺀 상태에서 질문하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비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스토리스를 키고 내가 이야기를 장명하라고 명령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 값과 스토리스를 키고 한 데이터 값과 근데 거기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 뭐 비디오 인사이트는 비디오에 관련된 거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 파일로스도 있고 링크 리더는 링크를 줬을 때 이 링크 리더가 있는 기능이에요. URL을 주면 링크 리더가 읽어드리니까 익스피디아든지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여기는 동화책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면 동화만 해준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을 요구하든지 걔는 동화를 제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신화라든지 어떤 것만 특화되게 한번 써보고 또 아니면 빼고 한번 자기가 알아서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롬프트도 내가 고양이를 그려줘 그랬는데 뭐 4시 40분 이렇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것이 있고 첫째 그건 챗GPT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구글이 확장 프로그램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챗GPT for 구글 검색에서 챗GPT를 이용한 검색이 되도록 한다든지 노션이라는 또 글쓰기라든지 여기 이제 지니는 유튜브라든지 노트북 웹 클리퍼 아까 홍 선생님 이 노트북 웹 클리퍼 이것을 확장 프로그램에서 인스톨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밑에 우리가 챗GPT에서 내가 명령을 하고 답이 다 달렸는데 그 두 가지 아까는 하나는 깔아놨는데 이것이 안 깔렸어요. 이게 이 노트북 웹 클리퍼를 인스톨하면 그 밑에 명령어가 하나 떠요. 그러면 거기 add 노트북 치면 add 노트북으로 자동 카피가 돼서 넘어가요. 근데 이 조 노트북인데 이 조 노트북은 저도 좀 써보고 있는데 저는 에버노트를 쓰는데 그 동영상과 텍스트와 그림을 한 소프트웨어가 다 이렇게 클리퍼도 해줄 뿐만 아니라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합 말하자면 솔루션이죠. 통합 솔루션. 에버노트의 업버전이라고 에버노트만 안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노트북 웹클리퍼를 쓰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튜브를 키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전체를 표시해주게 해주는 웹 클리퍼. 이게 말하자면 확장 프로그램도 있으시니까 쓰시면 되고, 또 그 프롬프트 지니 챗GPT 자동 번역기는 내가 한글로 출력하라. 이게 챗GPT에서 내가 질문을 하면 영어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채팅, 이게 내가 채팅창을 열고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채팅창이 모드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번만 한글로 모든 것을 출력해라고 명령을 주면 그 채팅창에서는 모두 한글로 출력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조차 번거롭다면 프롬프트 지니 챗GPT 전용 번역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쓰면 내가 한글로 명령하면 모든 게 한글로 나타나요. 근데 불편함은 뭐냐? 번역이 오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써보시고 나중에는 안 쓰는 걸 원하는 게 오류가 있어서 착각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빼버리고 쓰고, 이 채팅, 이게 챗GPT에서 영어로 나올 때 그 채팅, 제가 이제 열고 쓰게 되면 한 채팅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한글로 출력해달라 그러고, 내가 명령어를 줄 때는 좀 세심하게 해야 돼요. 그 명령어가 애매할 때, 고양이를 그려줘 같은 명령어는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색깔을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영어 번역기를 좀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든지 거꾸로 챗GPT의 번역을 그때그때 명령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디플 번역기하고 챗GPT의 번역하고가 뭐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냐면, 디플 번역기는 좀 물리적 번역기라 오류가 많고, 챗GPT도 번역을 해주잖아요. 이 문장을 번역해줘 그러면 번역을 해줘요. 동시통역도 해주니까 그만큼 강력한 번역기인데, 내용 번역을 해준다는 거. 내용 번역.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해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챗GPT에다가 이제 결과치가 이렇게 아까 그 프롬프트 보셨죠? 이 화가의 작업실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카피해 가지고 11번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디플 번역기에 가서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어를 고치면 얘가 고쳐지는데 영어가 좀 딸리니까 한글을 고치고, 여기서 이 추운 정도를 자기가 가감할 수 있고, 불쌍한 강아지 한 마리가를, 이 강아지를 뭐 어떤 특정한 개 종류로 바꿀 수도 있고, 바꾼 다음에 번역이 잘 됐는지를 한번 또 다시 해가지고 이거 한글을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해보면요, 어역을 찾아내요. 왜냐면 이걸 안 찾아내면 내가 이 명령어를 한국어로 줄지 영어로 줄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주게 되면 여기 카피 모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동 카피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챗GPT에다가 명령어를 줬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빨리 안 나올 수가 있으면 좀 더 고생을 하게 돼요. 시간을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뒷불에다가 번역하든, 그러면 또 어떠냐면은, 내가 지금 이 채팅창, 뉴 채팅창이라는 데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난한 강아지가 화구에다 그림을 그린데, 내가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또 돌리자니 헷갈릴 수가 있으니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여기 항목 하나로, 기존 항목으로 가면 돼요.
기존 항목의 채팅창으로 가서 번역을 쓰고 내가 쓰고 있는 뉴 채팅창은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챗GPT가 헷갈리지 않게 그게 쓰는 약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딥블로 가도 되고 근데 번역이 채팅창 챗GPT가 더 내용 중심으로 할 경우는 챗GPT 번역을 쓰시고 형식 중심으로 할 때는 딥블이라든지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를 쓰시고 그런 것도 수백 번 해보고 저는 제가 한 거예요. 이제 플러그인은 그렇게 챗GPT용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챗GPT가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완해 준다. 구글 검색 프로그램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아까 그 확장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우측 상단에 전 3개를 치고 들어가면 확장 프로그램이 있다. 확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방법론은 뭐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달리 잠깐만 보고만 하시죠. 달리는 이제 그래서 문서를 교정하는 방법 무슨 프롬프트 퍼펙트까지 깔으셨죠? 이 내용 제가 카톡방에 넣을 테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숙명이라대 이 카톡방에 이렇게 넣었죠. 이 내용 카피에다가 챗GPT에 넣어보세요. 할리우드에서 영화 10,000편을 전송 좀 해주세요. 전송을 안 했구나. 전송을 했어요. 영화 10,000편을 보고 성공한 이게 관객이 가장 많이 든 순서로 다 서치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포매팅 했더니 이걸 지금 검색을 해보면 나온 데이터 값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더라. 챗GPT가 왜 대단하냐? 영화 10,000편을 보고 포매팅을 해줘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10,000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10,000편을 본들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지를 근데 이 슈나이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세이브 더 캐치로 비트시트 분석을 하시면 포맷 나왔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쫙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 진도까지 나와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요즘 많이 막혀요. 그래서 스피드가 있어서 막히는데 챗GPT 내가 그걸 요구했던 게 그것하고 고양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시면 방금 전에 슈나이더의 그 캐치도 고양이 아니 세이브 더 캐치 그 세이브 더 캐치가 대단한 게 고양이가 반드시 주인공은 고양이를 구하고 지나가게 된대요. 첫 5분 내에. 그래서 사람이 길에 밥을 굶고 있는 고양이나 어려움에 처한 고양이를 밥을 주고 간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것을 구해주고 세이브 더 캐치 구해주고 지나가면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암시된대요 인간한테. 그래서 그 세이브 캐치 방법이고 반드시 50% 지나면 한 번 곤란을 겪어야 되고 70%의 두 번째 곤란을 겪고 80%의 이번에는 끝장난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죽을 것 같은
곤란을 겪고 나서 90% 수준에서 그걸 극복하게 되면 다 박수치가 나온대요. 또 영화를 보라고 권유한대요. 없어. 그 포맷이 있어서 이 포맷대로 영화 시나리오를 그럼 다시 말하면 유튜브도 유튜브를 전편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구독률, 이게 구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는 잠깐 10초만 보고 나와버리느냐 1분을 보느냐라는 것을 데이터가 갖고 있잖아요. 구글이 그걸 챗GPT가 학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속 시간을 길게 하느냐를 하게 되고 중간에 멘트를 어떻게 내야 되고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재밌게 구성해야 되느냐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유튜브 분석을 시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유튜브를 제작하실 때 요약서가 있게 되거나 내가 촬영을 해와서 만들었어요. 또는 내 구성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놓고 유튜브 한테 다시 재구성해 달라고 하면 재구성해 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많이 구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도. 그렇게 해서 유튜브의 흡입력을 더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유튜브 이 챗GPT가 유튜브 100만 이상 구독자를 다 포매팅을 해서 이게 보고 평균율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항상 명령을 할 때 내 유튜브는 황영웅이에 관련된 뭐고라는 많은 정보를 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해줘요. 맞게끔 해주기 때문에. 세이브 더 캐치 오프닝 이미지 퍼센테이지도 이 퍼센테이지가 빠졌나 보네. 그럼 퍼센테이지도 넣어달라고 진도 표시도 해달라 그러면 진도 표시도 해줘요. 그 질문 내 그대로 넣었죠. 그 넣었는데 진도 표시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비트스 진도표로 표시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안 나온 경우도 있는데 진도표는 퍼센테이지 표시예요. 그 진도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러하여 그러면 이제 어떤 세이브 더 캐치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캐치로 이 키워드 상당히 중요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챗GPT한테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이미 챗GPT는 10,000번 이상 이게 말하자면 특이점을 지나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의 유형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올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고양이. 일단 이제 달리를 가서 챗GPT에 맨 위에 GPT-4를 선택하시고 고양이. 비트니스 로드는 다음 시간에 강아지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또는 강아지 이미지 생성. 이제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달리 GPT-4에서 강아지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이따 70억짜리 그림을 하나 그리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짧게. 아니 그냥 강아지를 그려주세요. 왜냐면 첫 질문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을 막연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을 그리고 싶고 호랑이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는 그냥 호랑이를 그려서 시작을 하는데 프롬프트를 찾아서 수정해 가는 거였는데 내가 프롬프트를 사용할 줄 알면 명령어를 줄 방법이 있고 내가 스토리상에 호랑이가 있으면 그 스토리상에 있는 호랑이를 형용한 글을 넣으면 돼요. 네네. 막연하게 우선 넣어봤어요. 나왔습니다. 아유 예쁘네. 이제 강아지가 나왔으면 두 번째는 가죽으로 만든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가죽으로 만든 고양이. 세 번째 나무로 만든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고양이도 그려보시고 나무로 만든 고양이도 그려보시고 뭐로 만드는? 나무로. 나무로.
네, 윈터 스노우 눈으로 만든 하늘에서 겨울에 쏟아지는 눈으로 만든 강아지도 한번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예, 지금 예, GPT-4 예, 네. 플러그인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근데 그 노트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네, 그것 가지고는. 근데 자기같이 돈을 350만 원짜리 투자하셔. 근데 가지고도 된 고양이 그 강아지도 그려보시고. 가죽으로요? 네. 그러면은 인식이 확장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구리로 된 고양이도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네. 다이아몬드로 그린 강아지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로 그린 강아지는 실제로 다이아몬드로 만들려면 70원이 든답니다. 70배에서 100억 사이가 든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든 고양이, 그러니까 강아지.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애완개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애완개의 모습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15년이 돼서 죽었어. 아니 보통 15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 집어서 어느 나라로 보냈는데 추억을 느끼라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5시에 끝나고 예. 그래서 이것을 자그마치 1시간 동안 강아지를 그리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아지를 그리는 그림들을 다 카톡방에 올려서 비교를 해보면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콘텐츠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어를 주면 이런 강아지가 나오지? 단순한 강아지 그림에서 어떤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로 했을 때하고 그림이 그려짐을 봤을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자기의 창의력이 확장돼서 이야 이거 갖고 재밌는 걸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아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고양이도 그런 방법, 말도 그런 방법, 호랑이도 그런 방법으로 엄청나게 확장해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려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뭘 달리한테 그려달라고 할 때 아까 말한 그 구체적인 영상 언어들 있죠. 언어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강아지를 투샷을 뭐 로앵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넣어서 한번 그려보라고. 응? 아까 말한 그 용어들을 넣어서 한번 달리해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폰으로 촬영도 해보고 오늘 달리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가르쳐 아니 근데 왜냐면 앞에 그 챗GPT가 이렇게 좀 완벽하게 덜 끝나서 오늘 했고 제가 만약에 또 다음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달리 걸 좀 더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를 컴퓨터가 켜고 나면 이게 저장이 예, 그 저장 돼요.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면 되죠. 계정 어디 있어요? 선생님 계정이? 아니 내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치한 계정이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챗 GPT-4를 일단 무료로 사는 게 됩니다. 챗GPT-4를 쓰신 분들은 자기가 준 명령어와 답이 자기 채팅창에 왼쪽 편에 메뉴를 뜨게 만들고 안 뜬다면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안 뜬다면 그 세팅 값에서 안 뜨도록 설정되면 안 떠요. 자기가 물어본 게. 근데 그 컴퓨터에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키면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거죠. 아니 가능하면 자기 노트북. 어디서 뜨는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왼쪽에 왼쪽에 그다음에 이게 뜨는 거예요. 네, 그 들어가면 있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할게요. 결국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동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 방송할 것 같으면 아까 컴퓨터가 이게 맥북 이런 거
제대로 된 승리 있는 굴뚝 하려면 그 지정하고 있는 걸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그 김학수 감독님이 여러 사람한테 좋은 컴퓨터를 소개해서 앞에 민정목 PD가 지금 그걸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단체 방에다가 사양을 줄 수도 있고 또 용산에 이 조립하는 데서 아주 잘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 방에다가 필요한 걸 올리세요. 노트북이 저희가 공부하는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사양을. 거기 올려주면 김학수 감독님이 모델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가거나 소개해서 용산에 가면 조립식 노트북 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방에 올리세요. 한 250 정도? 250 정도. 딸기 프로그램으로 노기도 250 포토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걸 단체로 구매도 되고 개별적으로 가도 되고 방에다 올리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의 걸 구해주세요. 150짜리든 250짜리든 적당한 내 예산에 맞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그러면 그 맞게끔 사례로 올라가요. 네, 그래요. 그리고 동영상 찍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 만드는 건 돈을 번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저거 여러 좋은 프로그램에 구독료, 비싼 구독료를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 유튜브를 좀 빨리 유튜브에서 돈을 좀 벌으셔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구독료를 비싼 걸 줄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근데 여기 채찍크키는 그냥 일반 보편 서비스인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내고 또 다른 것을 쓰고 그러면 돈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20 플러스 3원 네? 플러스 3원 이거 22불짜리 예, 20불. 챗 GPT-4를 일단 구매해서 한 달이라도 교육하는 동안에 써야지 따라오지. 써야지 한두 번 써보면 본전은 뽑으니까. 저기 배경 바꾸는 거. 그게 빠르다고. 다른 것도 되는데. 네네. 집에 가서 써보려고. 그래서 이 목표 보시게 놓고 손자 있으세요? 예? 손자? 예. 손자 동화를 만드는 목적을 갖고 맞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잘 아니 조그마한